그거 없어요? 파랗게 좀 없네. 나갈 거야? 여기 있어. 잘 나와. 파란 색깔 왜 잘 안 나와? 그런 거야?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차는 하면서 얘기할게. 여기서 저쪽에서 부족하면 이쪽으로 교실을 옮기려고 그랬는데 네. 지금 와서 그날 내가 여기 사전 답사를 했거든요. 아, 네. 근데 그날은 그렇게 가능할 것 같더라고.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벌써도 여기 예약이 돼 있다니까. 네. 9시 한 50분 되면 자리를 비워야 된다니까. 네. 비우고 나서 다 저쪽 가가지고 또 나머지 네. 2시간이 기본이니까 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지금 현재 할 것은 지금 블로그 만들기 하고 블로그 운영 관리 두 가지를 갖다가 대표님한테 해드릴 거예요. 네. 근데 오늘 이걸 못하고 네. 블로그 만들기만 오늘 할 거예요. 네. 요거 만들기도 제대로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는 데까지 하고 시간이 부족하면은 별도로 코칭을 내가 해드릴 테니까 네. 그렇게 하고 합시다. 네. 자, 이제 요즘 수석 시대가 얘기를 드릴 텐데 일단 블로그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 관리를 잘 하면 네.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블로그를 운영을 하면서 어떤 툴로 블로그를 운영하는지는 잘 몰라요, 제가. 그러나 각자의 마음속에 이웃과의 소통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제가 강의를 주로 시니어를 대상으로 해서 나는 강의를 하는데 젊은 사람들도 와서 강의를 듣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블로그를 강의를 하면서 내가 느낀 점이 이 사람은 왜 블로그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블로그를 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면담은 제가 많이 안 해봤지만 이웃 블로거들을 이렇게 방문해서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류를 하는 블로그도 있고 또 와서 블로그를 교류를 하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댓글하고 이렇게 남겨둔 걸 보면 별로 많지 않는 걸로 봐서 이 사람은 블로그를 갖다가 그냥 자기 취미로만 이렇게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주장하는 블로그 운영은 블로그를 통해서 수익을 발생하자는 거예요. 그냥 하자는 그냥 심심풀이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블로그를 통해서 수익을 발생할 수 있을 것인가를 갖다 지금부터 좀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먼저 지금 여기 모니터를 보시면은 네. 네이버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네이버를 들어가서 보시면 거기다 검색창에다가 줌을 하지 말고 네이버를 하세요. 그리고 네이버라고 치세요. 네이버 밑에 나와 있네요. 밑에 여기 나와 있어요. 클릭을 하면 바로 뜨죠. 저기에서 보면 여기 이제 검색창이 나오잖아요. 네. 검색창에다가 유튜브라고 한번 쳐보세요. 유튜브. 자, 유튜브라고 검색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유튜브 그 사이트가 뜨죠. 사이트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하시면 이제 유튜브 검색창이 나오게 되는데, 네.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시니어 창업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시니어 창업 그렇게 한번 쳐보세요. 시니어 창업하고 검색을 쳐보세요. 네. 그래 검색을 하면 제일 위에 시니어 창업 표현 있죠. 네. 그걸 갖다 클릭을 해보세요. 그래 시니어 창업을 클릭을 선택을 줄여보시고요. 보면 왼쪽 편에 있죠. 요거 이쪽에 대표님 이쪽에 요거 좀 클릭을 해요. 예, 예. 자, 그러면 광고 건너뛰기. 예. 그렇게 하시고 잠깐 한번 들어보세요. 조금만. 이게 들으면서 저 얘기를 했어요. 이게 작가가 YTN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 중에 하나 네. 부분이거든요. 네. 비즈톡톡이. 네. 저기서 작가가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 예. 그래가지고 한번 만나서 당신을 취재하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그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당신이 이걸 봤더니 네. 시니어 창업에 대한 것을 갖다가 성공하는 그 케이스로 홍보를 하고 싶은데 당신을 만나서 한번 인터뷰 한번 해보자고 해서 만났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걸 하게 됐는데 저 안에를 들여다보면 저가 나오죠. 네. 저 안에를 들여다보면 어떻게 해서 나를 찾게 됐는가 그 동기가 이게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조금 있으면 그게 나오는데 그걸 먼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실제 퇴직 연령은 54.1세.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도 힘든 50대들은 보고 어쩔 있어요. 수 없이 창업에 눈치를 가졌습니다. 한국전쟁 직후에 태어난 5, 60대 연령층, 즉 베이비부머 퇴직자들이 대거 자영업에 뛰어들면서 2011년 50대 자영업자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30%를 돌파했는데 실제로 자영업의 현실은 그야말로 암담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까지 겹치면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레드오션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50대 전후 퇴직자들의 시니어 창업, 우려해야 할 점 무엇일까? 경험과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업종을 선택해야 한다. 그동안의 직장 경험을 통해 쌓은 노하우와 네트워크는 창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두 번째, 안정적인 업종을 고르는 것은 기본이다. 늦은 나이에 창업을 했는데 실패하면 재기가 힘들기 때문에 고수익, 고위험 업종은 피하는 됐어요. 그 정도만 설명하세요. 너무 이거 오래 걸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대표님이 이제 아니까 네. 집에 가서 이 경로를 통해서 한번 네. 들어보세요. 한 네. 8분짜리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내가 검색창에다 시니어 창업이라고 해서 내가 검색을 하시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여러 개 이제 사이트 동영상이 있는데 네. 저거 제일 위에 있었죠. 그 작가가 역시 마찬가지로 시니어 창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서 네. 적임자를 찾다가 저를 찾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된 건데 아까 쭉 나오다 보면 검색창에 시니어 창업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네. 쳤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색했다시피 여기에 바로 키가 있는 겁니다. 아. 오늘 키가 뭐냐면 바로 이게요.
이 SNS상에서는 나를 제외한 많은 사람들하고 서로 교류가 이루어지는데 그 교류 방법은 뭐냐면 키워드예요. 키워드. 키워드로 해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 그 키워드가 저 작가에게는 시니어 창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니어 창업이라고 하는 곳으로 나를 찾아오게 되는데 아무리 시니어 창업이라고 해서 저 키워드를 쳤어도 노출이 안 돼 있으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필요로 하는 어떤 고객하고 내가 공급자라고 한다면 나를 만날 수 있는 통로는 노출이에요. 노출이라는 곳에서부터 이루어져요. 그래서 내가 글을 써서 내 상품이 됐든 아니면 내 다른 무엇이 됐든 간에 나를 알리고 싶은 그 대목이 있을 때 그걸 노출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목표 달성이 돼야 고객이 나오고 매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노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노출을 시켰는데 고객이 와서 보니까 허접해. 내용이 볼품없어. 아 이거 둘렸다, 사기 당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내용이 허접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출이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근데 그 안에 아이템도 상당히 비중이 있다는 거죠. 내실이는 아이템, 그 다음에 고객이 호기할 만한, 반할 만한 내용, 그런 것이 콘텐츠를 이루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개가 계속 뻗어나갈 수는 없어요. 왜냐 그러면 SNS상에서는 글들이 하루에도 수많은 글들이 올라와요. 그러면 오늘 내가 여기에 점유했다 하더라도 1페이지에 첫째 노출이 됐다 하더라도 조금 있으면 다른 사람이 이 같은 키워드로 글을 써요. 블로그가 됐든 카페가 됐든 뭐 뉴스가 됐든 어디에 글을 쓰겠죠. 그러면 내 글이 위에 가서 다른 사람의 글이 올라와가지고 내 글이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고, 여기에 보여지는 순서는 날짜 순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옛날 글도 내용이 좋으면 오래 그 자리에 점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충실하고 진실하고 그 다음에 신뢰성이 있는 글이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그 적당한 간격이 되면, 텀이 되면 내 글이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또다시 글을 써줘야 돼. 그 키워드로 해서. 그래서 항상 업로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노출이 있어서 특히나 이제 적당한 간격으로 계속으로 써줘야 되고, 노출로 인해서 어떤 고객이 찾아왔을 때 그 고객이 아 이거 좋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그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관심을 가졌을 때에 그 관심이 일회성으로 한다 그러면 이건 안 되겠죠.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내려 그러면 글을 갖다가 진실성 있게, 오늘은 저 키워드를 갖다 이 각도에서 조명을 하고 글을 썼다면 내일은 저 키워드를 가지고 공략을 할 때 이번엔 남쪽에서 저걸 바라보고 글을 써줘야 되겠다. 이렇게 자꾸 방향을 달리 해줘야 돼요. 똑같은 글을 쓰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글을 보면 남의 글을, 자기 그 글이 창작 글이 돼야 되는데 남의 글을 갖고 와가지고 글을 쓰는 사람이 많아요. 엄청. 그것도 스크랩을 해온다는 거죠. 그건 안 돼. 그거는 네이버라고 하는 기계 로직이 싫어하기도 하지만 상당 노출에 굉장히 저해가 되는, 차라리 안 썼으면 더 좋았을 뻔한 그 마이너스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자꾸 포문글을 많이 쓰면 그 블로그 주소를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초창기에는 네이버에서 여러 손님들을 블로그들 많이 모으기 위해서 그런 장애를 안 뒀다고 한다면, 제한을 안 뒀다고 한다면 요즘은 굉장히 까다로워가지고 조금만 네이버 정책이 위배되면 그냥 가차없이 그 브라인드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창작글을 계속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키워드를 갖다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가끔씩 올려줘야 자꾸 내려왔던 것이 다 요것이 올라가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객을 만들 때 고객은 서로 블로그에 들어가서 보면 알겠지만 일방적인 이웃이 있어요. 내가 상대방을 이웃한다, 또 상대방이 나를 이웃한다, 그럴 수 있어요. 일방적인 이웃인데 일방적인 이웃에서 서로 이웃하는, 내가 저 사람한테 이웃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웃하면 서로 겹사돈을 맞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서로 이웃관계가 되거든요. 서로 이웃관계가 돼도
이 사람이 서로 이익관계가 되면 내가 저 사람한테 이웃을 맺었으면 저 사람이 글을 쓰면 그 사람이 글이 나한테 어떤 글이 올라왔는 걸 알려줄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데도 네. 서로 이웃만 맺어놨지 자주 안 와요. 사람이 네. 사실은. 네. 그래서 자주 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저 사람이 나한테 오도록 바라는 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을 찾아가야 돼. 네. 그래서 그 사람이 글을 갖다 계속 이용을 해주고 댓글을 남겨둬야 저 사람도 나한테 오죠. 네. 내가 저 사람한테 갔어. 블로그까지는 갔어. 근데 아무 댓글을 안 남기고 그냥 와버렸어. 그러면 저 사람은 내가 다녀간 줄을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가서 댓글을 써줘야 되고, 댓글을 쓸 때도 그냥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뭐 해가 떴습니다, 이런 그 거칠적인 댓글이 아니고 진실성 있게 내실있는 댓글을 써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의 글을 보고 저 볼 시간이 없으면 태그라도 봐서 그걸 멘트를 해줘야 돼. 그래서 댓글을 써줘야 되고, 그때 만들어진 고객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 고객은 자주 오는, 그러다 평생 고객으로 만들어주면 단골 고객에서 평생 고객이 되겠죠. 그 평생 고객이 나중에는 충성 고객으로까지 가야 비로소 그 사람을 대한 것을 신뢰를 하고 네. 상품을 구입하게 됩니다. 네. 이 평생 고객이, 충성 고객이 되면 묻지마 고객이 되는 거거든요. 네. 아, 그 사람이 오늘 어디 가서 뭘 했든지 간에 나는 그 사람을 지지한다. 무조건 지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돼야 된다는 그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